초급자를 위한 기본기. 이번 시간은 초급자를 위한 V-Ray 테스트 렌더 세팅을 알아보겠습니다. V-Ray 렌더 세팅은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떤 게 맞고 틀리다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다른 것 뿐이죠. 작업자마다 자기가 사용하는 렌더 세팅이 생기게 되고 또 그걸 사용해서 테스트도 하고 또는 최종 결과물을 위한 셋업을 하기도 해요.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렌더 세팅을 하는 과정도 곧 사라지게 될 것 같은데 실시간 렌더링이나 또는 코로나 렌더처럼 세팅이 완벽에 가깝게 되어 있는 경우는 그냥 렌더링만 걸어도 최종 퀄리티에 가깝게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V-Ray도 최근에는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래도 세팅을 해야 된다면 테스트 렌더 세팅을 하고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최근에는 좋은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면서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하면서 결과물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으면 테스트 렌더링이란 게 크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실시간 렌더링을 한다고 해도 기본 세팅을 해야 되니까 그 세팅을 해놓고 테스트 렌더링을 하시거나 또는 실시간 렌더링을 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강의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찾아서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강의만 따로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답답하거나 궁금하셨던 초급자분들에게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이런 세팅도 하고 이런 세팅이 있구나 정도로 보시고 테스트해 보시다가 여러분 세팅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의 세팅도 참고하면서 여러분 세팅을 만들어 가시면 앞으로 작업할 때 테스트 렌더 세팅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최종할 때는 다른 방법이 있겠죠. 렌더 세팅이라는 게 장면에 들어가는 재질 그리고 라이팅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서 렌더 세팅을 하기 때문에 렌더 세팅만 딱 잘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아주 간단한 장면을 만들 때 그게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재질도 잘 만들고 조명도 잘 넣고 그 다음에 렌더 세팅을 잘 해서 렌더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스캔9에서 V-Ray로 바꾼 다음에 렌더 세팅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렌더 세팅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적인 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려도 그걸 사용하는 건 유저의 몫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하면서 자기 것을 만들어가는 게 개발자들이 원하는 그런 방법일 수 있죠. 세팅을 높게 하면 할수록 퀄리티는 잘 나오겠지만 우리는 렌더 시간이라는 거에 쫓기기 때문에 렌더 시간을 줄이면서 퀄리티도 문제없게라는 건 클라이언트가 있고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줬을 때 이미지에 문제가 없게끔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사진처럼 보여야 되고 티끌 하나 없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렌더 세팅이라는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렌더 세팅은 누군가한테 보여줬을 때 내가 봤을 때 완성도 있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그 세팅을 찾는 거죠. 서론이 길었는데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좀 줄어드니까 그럴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 세팅은 간단하니까 이 세팅을 그냥 참고만 하셔서 해보다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꼭 하셔야 돼요. 테스트를 해야 내 세팅이 생겨요. 자, 해볼게요. 현재 장면에는 의자가 하나 있어요. 의자는 V-Ray 재질로 간단하게 되어 있는 의자입니다. 그리고 장면에는 라이트가 있죠. 라이트는 이렇게 돔 라이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각 라이트가 있어요. 사각 라이트는 보조 광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하나는 약간 밝은 거, 하나는 밝기가 덜한 거. 돔 라이트에는 HDR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HDRI는 흑백 HDRI를 저는 사용하고 있고 이 가구기 때문에 색상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돔 라이트의 밝기는 2.0으로 올렸고 사용한 HDRI의 밝기는 기본값을 사용했습니다. 현재 상태로 렌더링을 걸면 안 나오겠죠? 현재 상태는 스캔9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V-Ray로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세팅을 했다면 처음부터 V-Ray로 세팅을 하고 시작하겠죠. 맥스가 시작되면서 V-Ray가 기본으로 세팅되도록 하고 보통은 맥스를 시작하니까 렌더러를 제가 V-Ray로 바꾼 다음에 세팅을 해볼게요. 일단 V-Ray로 바꾼 다음에 한번 렌더링을 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처음 시작하자마자 10초, 20초만 지나도 느낌을 알기 때문에 보통 실무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정도에서 멈추게 돼요. 더 볼 게 없잖아요, 이런 장면은. 그래서 멈추고 이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이트에 의해서 탄다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밝게 표현되는 부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같은 재질인데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런 거나, 만약에 노이즈, 같은 색상에서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들을 줄이는 게 최종 퀄리티로 가는 방법인데 테스트 렌더 세팅이라면 이런 걸 그냥 감수하는 거예요. 느낌만 볼 수 있게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야 빨리 테스트하고 또 다른 수정을 하고 또 빨리 테스트할 수 있는데, 빨리 테스트를 하는 방법은 테스트부터 실시간 렌더링을 켜는 거예요.
지금 주전자에 녹색으로 화살표가 있잖아요. 얘를 켜게 되면 실시간 렌더링을 하게 돼요. 카메라에 바뀌는 거, 조명의 밝기, 재질의 수정 이런 걸 다 보면서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실시간 렌더링을 켜놓고 렌더링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세팅을 하는 거죠. 멈추고 세팅을 해볼게요. V-Ray는 지금 기본 세팅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렌더링을 걸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보였죠. 이미지 샘플러에서는 타입이 프로그레시브로 되어 있어요. 시간을 두고 내가 원하는 퀄리티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이죠. 프로그레시브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레시브를 해놓게 되면 노이즈 개선을 하면서 퀄리티를 높여가는 과정을 프로그레시브라고 해요. 프로그레시브를 누르게 되면 버켓 타입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V-Ray가 해오던 사각형 박스가 나타나면서 렌더링 계산을 하던 건데 여러분 컴퓨터가 좋고 그래픽카드가 좋으면 프로그레시브를 하셔도 돼요. 다른 렌더러, 그러니까 코로나 렌더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레시브 렌더링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퀄리티가 높아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버켓하고 프로그레시브의 차이는 뭐냐면 버켓 방식이 옛날 방식이기도 한데 조그마한 박스들이 막 돌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생겨나가잖아요. 그런데 CPU가 높을수록 그 사각형이 많이 생기고 계산을 빨리 하게 되는 건데 그 박스가 계산을 많이 하는 곳에 딱 위치하게 되면 다른 데가 다 계산이 되는 동안에도 그 박스가 계속 그 공간에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계산을 하고 있어요. V-Ray가 특히 그런데 최종 결과물에 시간이 막 지나가는데 그 박스 하나가 10분, 20분, 30분 막 이렇게 갈 경우도 있거든요. 최근에는 많이 줄었지만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작업자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최근엔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다. 이렇게 그냥 알고 가시면 되고 그래도 그런 건 재질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냥 세팅을 해야겠죠. 재질을 줄 때도 잘하고 그 다음에 세팅도 잘하고 그래서 버켓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매뉴얼 참고하시면 되고 테스트를 한다. 이미지 필터라는 거는 이 모서리에 지금 같은 경우는 800에 800 사이즈로 렌더링을 하는데 확대를 해보면 조그마한 사각형이 있죠. 이게 픽셀인데 픽셀이 가로 방향으로 800개 또 세로 방향으로 800개예요. 그게 이렇게 모여서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이미지의 경계를 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이 되잖아요.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미지 필터를 사용해요. 이미지 필터가 없다면 부드러움이 좀 덜한 거죠. 그런데 테스트 렌더링을 해서 봤을 때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테스트 렌더링을 한다. 그러면 이미지 필터를 오프하고 하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테스트 렌더링 할 때는 오프하고 최종 결과물로 렌더링 할 때는 꼭 선택을 하고 렌더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나머지는 그냥 사용한다고 해도 컬러 매핑에서는 현재 이미지를 보고 타입을 바꾸면 느낌이 바뀌어요. 이 느낌에 대해서는 한 번씩 렌더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채도 혹은 밝기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걸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죠. 내가 어떤 느낌을 좋아하는구나 혹은 내가 표현해야 되는 게 어떤 느낌이구나 이건 매뉴얼에 어느 정도는 써 있을 거예요. 그걸 참고하시거나 그런 걸로는 감이 안 오기 때문에 하나의 세팅 장면을 잡고 렌더링을 해보는 거죠. 그래야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꼭 이렇게 하나씩은 해보시고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지금 디폴트라고 나와 있는데 디폴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고급 옵션이 나옵니다. 서픽셀 매핑도 체크할 수 있죠. 최근에는 그냥 오프되어 있는데 V-Ray가 버전업 되면서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죠. 얘를 체크해 주는 것도 좋다. 렌더링을 지금 이 상태만 수정한 다음에 렌더링을 해보면 일단 느낌이 달라졌죠. 이렇게 타던 부분이 없어졌어요. 일단 이 타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입을 지금 HSV로 했기 때문에 얘를 또 바꿔주면 또 달라지겠죠. 약간 미세하게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생겨요. 이렇게요. 색상이 좀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런 걸 보시면서 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에 밝기 값을 살짝 조정해서 좀 더 내가 원하는 느낌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다크 멀티플라이어, 브라이트 멀티플라이어를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느낌을 찾으시면 됩니다. 역시 테스트가 필요한데 테스트를 몇 번 해보다 보면 어두운 데는 좀 더 어둡게 하고 밝은 데는 좀 더 밝게 해야겠다. 장면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거고 일반적으로 장면에 라이팅을 잘못 설치하면 밋밋하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조정할 때 도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GI에 가면 GI가 가장 중요하죠. 이미지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부분이고 프라이머리 엔진은 브루트포스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V-Ray가 버전업 되면서 라이트 믹스라는 게 들어왔어요. 라이트 믹스는 장면에 들어있는 라이트를 렌더링을 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재조정을 할 수 있어요.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고 색상도 조정하고 밝기도 조정할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머리 엔진이 블루투스로 되어 있어야 라이트 믹스가 돼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일레디언스 맵인데 일레디언스 맵을 하게 되면 라이트 믹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또 사용하던 게, 예전부터 사용하던 게 좀 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레디언스 맵을 사용했어요. 근데 좀 더 정확한 계산은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던 것처럼 블루투스를 해야 좀 더 정확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묘한데 그래도 더 정확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일레디언스 맵을 사용하면서 값을 좀 조정하는 거죠. 약간 미묘한 차이니까. 근데 라이트 믹스는 사용할 수 없다. 나중에 수정되겠죠. 그래서 현재 하이로 되어 있으니까 테스트 렌더링이니까 얘를 커스텀으로 바꾸면 하이로 세팅되어 있는 아래 세부적인 옵션, 이건 그대로 하이예요. 그 상태를 커스텀으로 가져가서 민 레이트하고 맥스 레이트만 바꾸는 겁니다. 하이에 있을 때 -3, 맥스가 0이잖아요. 단계수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면 렌더링 할 때 계산을 이제 그만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0이라면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렌더링이 오래 걸리는 그런 세팅인데, 얘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얘는 -5로 하고 얘는 -3으로 전환할게요. 제가 보통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건데 최근에는 -4, -2도 사용해요. 근데 컴퓨터에서 좀 더 빨리 보고 싶다면, 이미지에 크게 차이가 없다면 -5, -3을 하면 돼요. 민이 낮은 값이고 맥스가 높은 값인데 두 단계 정도 차이 나게 하면 렌더링 할 때 디테일한 부분은 -3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닌 멀리 있는 부분이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5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팅하고, 라이트 캐시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세컨더리 엔진인데 일레디언스로 계산한 라이트 계산값들이 막 튕기면서 두 번째 라이트 값을 계산하게 되는데, 그런 계산값에 대한 그냥 해상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본값은 1000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윈도우도 64비트를 사용하고 컴퓨터도 좋아지고 램도 높아지고 그래픽카드도 좋아지고 했으니까 테스트할 때는 뭐 1000이나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나중에 최종할 때는 뭐 2500, 3000 이렇게 사용하게 돼요. 지금은 기본값을 사용해도 됩니다. 다 시간이니까. 세팅에서는 초급자라면 그냥 손볼 게 없는데, 장면에 나무를 심었다거나 혹은 V-Ray 디스플레이먼트를 사용한다거나 이럴 때 디폴트 디스플레이먼트라는 게 있잖아요. 엣지의 길이 값을 조정하는 그 값이 4로 되어 있어요. 장면 전체에 사용한 디스플레이먼트 값의 엣지 길이를 4픽셀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작은 렌더링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죠. 4픽셀로 해도 이게 800밖에 안 되니까, 그래야지 디테일하게 보일 테니까. 근데 렌더링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이 픽셀을 이렇게 해놓게 되면 계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럴 때는 디폴트 디스플레이 엣지의 길이 값을 키워줘야 돼요. 80, 12 이렇게 값을 좀 더 키워서 렌더링 사이즈가 커진 만큼 엣지 길이도 늘려줘야 렌더링이 빨리 되면서 원하는 느낌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원하는 느낌이 표현되는 길이 값을 넣으시면 돼요. 테스트 렌더링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그냥 기본값 사용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메모리 리미트가 0으로 되어 있어요. V-Ray 버전이 정말 낮아서 이 값이 0으로 안 되어 있다면 0으로 바꾼 다음에 하시면 돼요. 렌더 엘리먼트에서는 지금처럼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미지 한 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렌더링 이미지를 더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렌더 이미지를. 그게 렌더 엘리먼트예요. 여기서는 V-Ray 디노이저라는 걸 추가할 거예요. V-Ray 디노이저는 렌더링을 했더니 테스트지만 노이즈가 너무 많이 보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노이즈를 조금 감소시키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해 놓고 렌더링을 걸면 테스트 렌더링이지만 그래도 깨끗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그냥 테스트한 것보다는 조금 더 깨끗하다. 디노이즈를 너무 많이 쓰면 또 텍스처가 뭉개지기도 하니까 적당한 값을 사용해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 그냥 디노이즈만 추가한 다음에 렌더링 거시면 돼요. 원본도 렌더링 되고 디노이저도 하나 더 렌더링 되니까 포토샵에서 이걸 잘 혼합하시면 되죠. 렌더링 해볼게요. 이렇게 마지막 반사가 많이 겹쳐 있거나 이런 부분이 오래 걸리게 돼요. 계속 박스가 남아있죠. 이미지가 커지면 더 오래 남아있겠죠. 예상 시간을 정말 그때 끝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저런 부분이 있으면 렌더 시간이 2배도 걸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돼버리니까 예상하지 말고 저런 게 있을 수 있다 장면에서 그걸 미리 예측은 하고 있어야 돼요. 반사, 유리 이런 것들이 겹쳐 있을 때. 이렇게 해서 렌더링이 됩니다. 렌더 시간은 1분 56초가 걸렸네요. 이렇게 렌더링 할 수 있는데, 렌더링이 되면 라이트 세팅, 재질 이런 거를 잘 해서 렌더링을 하고, 그 다음에 렌더 창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여러 가지를 조정할 수 있어요. 디노이저도 조정할 수 있고, 이렇게 조금 조정할 수 있고, 소스에서 보면 라이트 믹스가 있잖아요. 근데 라이트 믹스가 안 나오는 건 아까 말했듯이 GI에서 블루투스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좀 조정하고 싶다면 레이어에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익스포저, 노출이나
노출을 조정하면 여기가 타잖아요. 그럴 때 하이라이트 번을 좀 조정해서 타는 부분을 좀 줄이고 컨트라스트를 좀 조정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사용해 보세요. 색상도 조정할 수 있고 커브를 조정할 수도 있고 룩업 테이블도 사용할 수 있고 톤도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이래도 느낌이 많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 만드시면 돼요. 온오프 할 수 있고 여기에 어떻게 적용될 건지에 대한 퍼센트도 조정할 수 있죠. 포토샵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느낌 만드시면 되는데 이렇게 한번 세팅해 놓으면 이제 최종까지 가는 거죠. 최종까지 가는 동안에 조정할 수 있고 얘만 바꿔서 라이트 믹스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브루트 포스를 한 다음에 렌더 엘리먼트에서 애드 버튼으로 라이트 믹스를 추가해야 됩니다. 이걸 꼭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렌더링 했을 때 라이트 믹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라이트 믹스가 되면 장면에는 조명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온오프도 할 수 있어요. 라이트가 없으면 안 나오니까. 이렇게 렌더링이 되면 라이트의 밝기, 색상 이런 것들도 조정할 수 있죠. 장면에 조명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인스턴스로 되어 있는 라이트는 한 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 라이트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조정할 수 있어서 온오프도 가능하고 좋은 연출을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대로 더 조정할 수 있어서 좋죠. 렌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나중 최종 퀄리티를 위해서는 라이트 믹스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아무튼 이번 시간은 별거 아니지만 테스트 렌더링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테스트 렌더링을 조금만 수정하면 최종이기 때문에 아까 오프했던 이미지 필터를 켜준다거나 또는 GI에서 일레디언스 맵을 사용했다면 일레디언스 맵의 그 값을 높여준다거나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블루투스를 사용하고 라이트 캐시 값만 3000 정도 높인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을 걸면 되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 작은 이미지에서 세팅이 되어 있던 값이 크게 렌더링 한다고 했을 때 이 작은 이미지를 할 때 세팅이잖아요. 근데 이미지가 커지면 4배, 5배 커지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세팅이 테스트 렌더 세팅이 아니라 최종 세팅이 될 수도 있어요. 이미지가 커졌기 때문에 이 값으로 조그맣게 렌더링 하던 게 큰 렌더링의 부분을 다 그 값으로 렌더링을 하니까 훨씬 깨끗하게 나오는 거죠. 최종이라고 해서 값을 확 높이는 게 아니에요. 생각할 때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값을 높이면 렌더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냥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지금처럼 블루투스 사용하고 라이트 캐시만 조정하는 게 어쩌면 최종 결과물을 만들 때는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라이트 믹스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 되셨길 바라고 최종 세팅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또 이렇게 의자 하나만 렌더링 하는 거랑 인테리어를 렌더링 하는 거랑 익스테리어를 렌더링 하는 거랑 공간에 또 뭐가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연출이 중요하고 카메라가 중요하고 재질이 중요하고 라이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렌더 세팅이다 이런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렌더 세팅이 생기니까 일단은 남의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써보시고 가장 괜찮고 가장 빠르고 이런 걸 한번 사용해 보다가 내 걸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요.